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가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알려서 알고 있지만 회담이 열릴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고 우리가 아시아에 간다는 걸 김 위원장도 알고 있다. 4박 5일간의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알렸지만 회담이 열릴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But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며 회동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을 청소하는 등 미화 작업에 나섰고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은 일본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성사됐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뜻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깜짝 회동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유인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손짓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야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도 우군이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는 피로 맺어진 북중 친선이 앞으로도 지지 않는 생명력을 과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뿌린 선열과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루 전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거라고 연설했습니다. 한미일 중러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에이펙 다자 외교 행사를 앞두고 연일 중국, 러시아와 친선 관계를 부각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백악관을 향해 답장을 보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핵 능력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는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야 가능하고 시간은 북한 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 직접 북한의 핵 능력을 거론하며 강한 회동 의지를 밝히면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과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에이펙 기간 북미 정상 간 만남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화는 더 어려워질 거라며 북미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합니다. 캄보디아 정상과 이른바 스캠 범죄 대응책을 모색하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도 처음 대면할 예정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으로 본격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최대 현안이 된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살펴온 사안인 만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송안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중일이 모두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국제외교전 첫 데뷔,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 무대에 이어 곧바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합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서 관세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시민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시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인 오후 6시 34분부터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시작으로 묵념과 추모 영상 상영,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도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인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족은 모두 12개국에서 온 46명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헬로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어제부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2일까지 경찰관 4,922명을 투입해 인파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혼잡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안전 펜스 등을 활용해 인파를 통제하며 필요할 경우 일방 통행로도 운영합니다. 경찰은 안전한 헬로윈 데이를 위해 교통 통제 상황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서 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부동산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사과에도 가라앉지 않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건데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이른 오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람 말과 갭투자 의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니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최근 심상치 않은 여론의 동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 역시 이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를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이상경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내채인 장동혁 대표, 강남 알부자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역공을 편 겁니다. 부동산 맹폭의 속내는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 실패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며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 기자회견을 자처한 장동혁 대표, 아파트 내채를 다 합해도 8억 5천만 원 남짓이고 실거주용이나 상속분 등으로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경 차관이 아니라 10.15 대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라며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유권자 민심 선점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도 읽히는데 여당도 이에 맞서 연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제거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1호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11호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 투자를 금지한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 투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한 2분짜리 대국민 사과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친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의 난맥상도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기존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호 대책에서 40%로 규제하기로 했다가 70%로 뒤집은 겁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한 셈인데 아예 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일변도로 획일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의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앞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의 LTV 산정도 뒤집히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변호인 노릇을 하는 법제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방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12개와 재판 5개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아직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안다며 이재명 무죄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곳곳에 심어진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 14명이나 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모든 법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주는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호도하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당시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0회 넘는 압수수색으로 대표되는 먼지털이식 정치 기소였다며 조 처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의도겠지만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건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 수위도 바짝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 국감 후반전 여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조만간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을 사전에 알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을 조율해온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이유가 유력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내란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가 봉쇄돼 소집 장소를 바꿨던 것이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김희정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데 핵심 인물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최근 통일교 측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간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전 씨가 이렇게 진술을 바꾼 속내엔 중간 전달자 입장을 강조해 혐의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의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일관된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전 씨가 이런 주장을 뒤집은 건 자신의 첫 재판 때부터입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특검에서 한 진술과도 완전히 달라진 건데 특검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성명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뒤이어 특검에 실물까지 제출했고 김건희 씨 재판에는 직접 증인으로 나와 전달 경위도 밝혔습니다. 전 씨는 그간 거짓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 재판부 앞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진술을 바꾼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진짜 속내는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통일교 측 선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전 씨가 수수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중간 전달자라는 입장을 부각해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방안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물건만 전달했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은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배달 사고라면서 관련자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엔 전 씨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이 또 11월에는 전 씨에 대한 김건희 씨 측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같은 전 씨의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우승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차전 선발은 LG는 토러스트, 한화는 문동주로 예고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실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둔 양팀 감독의 출사표는 무조건 우승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 시리즈도 또한 절실하게 저희가 임할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LG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좋은 팀이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차전 선발로는 LG는 톨로스트를, 한화는 문동주를 예고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를 1, 2차전에서 쓸 수 없는 한화가 잠실 원정에서 승리할 것인지가 우승컵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잘 던졌고요. 지금 날짜상으로도 문동주 선수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리하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하다 해서 지는 것도 아닌 게 야구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대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은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문현빈 선수가 타격의 절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타격이 있는 것 같고 타이밍이 너무 좋고 변화구 대처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력 분석이랑 투수 코칭 파트에서 좀 분석을 잘 해서 창규가 이제 뭐 선발로 나오겠지만 이게 서로 좀 성향 같은 걸 잘 알아서 이게 상대를 해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제가 당할 때도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 전적은 8승 1무 7패로 박빙이지만 LG는 홈에서 7승 2패, 한화는 홈에서 5승 1무 1패로 홈에서만큼은 절대 우세를 보였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컵을 가져간 확률은 73%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대전시는 한화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축하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잠실 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원정 경기에 한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한국 시리즈 경기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는 이번 응원전을 통해 한화 이글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주말입니다. 산과 계곡이 단풍으로 물드는 시간인데요. 단풍으로 유명한 설악산은 어떨까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숲길이 계절을 머금었습니다. 젓갈색 나뭇잎이 산 허리를 물들였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 절정기를 맞은 설악산. 내설악 들어가는 길목엔 산행객이 몰립니다. 하지만 올해 설악산 단풍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햇빛을 봐야 선명한데 구름만 잔뜩 끼었습니다. 이달 초 단풍 시작 이후 비도 잦았습니다. 닷새 빼고 매일 비가 내린 속초 설악동 지역은 10월 한 달 누적 강우량이 720mm가 넘을 정도. 늦더위에 바로부터 이어진 가을 장마에 단풍 때깔은 흐릿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선명한데 그렇지 않고 다 이제 아직 풀어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 단풍이 물들지 않고 그냥 말라버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10월 중순 설악산은 아침 저녁 이미 영하권, 정상엔 일찌감치 첫눈도 내렸습니다. 단풍철 대목을 흘려보낼 처지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때 아닌 그 가을 장마가 많아가지고 장사는 어때요? 장사도 아주 상당히 좀 안 됩니다. 그 뭐 관광객들도 의외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오시네요. 그래도 계절이 주는 선물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밤 대추, 호두, 버섯에 설이 맞은 머위잎까지. 장보러 나온 사람들 표정은 환해집니다. 관람기가 확 나고 물건들이 직접 갖고 나온 거라 싱싱하잖아요. 싱싱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품질도 좋고. 늦더위에 10월 장마 그리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추위. 흐릿해진 단풍처럼 가을이 더 짧아지는 것만 같아 아쉽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남산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새로 개통합니다.
보행 약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꾸며져 남산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타워가 자리한 남산. 갓을 쓴 까치 조각상이 산책길 손님을 맞이합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볼거리, 체험거리가 곳곳에서 손짓합니다. 왼쪽으로는 관악산, 오른쪽으로는 영종도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고 짧은 길이지만 아슬아슬 출렁다리를 건너는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입니다. 소나무 쉼터에서 바라본 서울타워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숲과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프레임 속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옛 체력 단련장 터에서 남산 도서관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1.45km. 성인 기준 넉넉 잡아 20-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어도 지장 없게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서식지 위협받는 곤충들 편히 쉬라고 호텔도 지어주고 어린 남산 소나무 400주도 심어 생태 보존에도 힘썼습니다. 이곳이 서양 등골나무라는 그런 유해 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덩굴이 나무를 감싸면서 생육을 좀 못하게 하는 곳이었고 죽은 나무들로 가득 찬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이 곳을 저희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K-팝과 K-드라마 인기로 국내외 방문객 역시 덩달아 늘면서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남산. 하늘숲길 개장으로 남산을 찾는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정화조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지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상곤 기자입니다. 바닥에 배관들이 놓여 있고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아영 가공업체 정화조에서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숨지는 등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배관업체 소속 직원들로 정화조 내부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유해가스 측정기로 정화조 내부를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용호동에서는 공동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6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거센 불길에 건물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충남 아산시 은봉면에 있는 동물사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 동과 25톤 화물차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보령시 고대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는 340톤급 여객선이 모래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0명은 해경이 어촌계 선박을 지원받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에서는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모두 버스 5대가 추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서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듯 바라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트럭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장히 막 이걸 심정지 이걸 하시더라고. 무서워서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 이 사고로 임신 17주차였던 20대 아내는 숨졌고 남편 역시 크게 다쳤는데 숨진 아내는 마중 나온 남편과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옆에 있던 차량을 보느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최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터널 안 1차로에 빨간 버스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부산 방면에서 버스 5대가 연달아 추돌한 겁니다. 버스가 앞에 차량 박아가지고요. 앞에 차량이 밀리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조치를 위해 한때 일부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봉다읍에선 3층짜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기계가 과열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동남아 지역 12개 제외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을 노린 취업 사기나 감금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강조하며 각 주재국 정부와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사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며 국내외에서 소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해 현지로 넘긴 유인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인력을 넘긴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유인책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내 주요 보안업체 S1의 CCTV 플랫폼에서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CCTV 장비에서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오후 늦게까지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에 제보한 시청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 사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S1 측은 자사 플랫폼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정 제조사의 CCTV 장비가 장애가 있다며 한두 시간 안에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APEC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개최지 경주시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깔끔하게 단장한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입니다. APEC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열고 CEO 서밋도 개최하기 위해 내부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숙박시설도 깨끗하게 고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할 경제전시장도 새로 갖췄습니다. 지난해 6월 개최도시 선정 이후 계엄과 탄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의장과 숙소, 교통까지 문제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요한 나라에서는 경호실에서 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걸 다 비치했고 심지어 방탄유리까지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장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조만간 경주 APEC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7일 월요일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외교통상합동강요회의,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또 29일부터 사흘 동안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열립니다. 같은 기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세계인의 눈길이 경주로 쏠리고 실제로 경주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제 그 경주의 이제 따뜻한 인심과 맛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문화와 정서를 좀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경주. APEC 개최와 함께 세계인의 관심과 발걸음이 경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찬란한 신라 문화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확장 현실, XR 기술을 쓴 버스가 유적지를 누비고 입체 영상과 레이저 쇼를 통해서도 신라 천년의 숨결을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1400년 전 설화벌로 돌아갑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이 나타나고 첨성대 옆엔 별을 관측하는 신라인들이 보입니다. 확장현실, XR 기술을 활용해 지금의 경주 풍경에 옛 신라 수도의 모습을 입혔습니다. 황룡사나 월성처럼 복원되지 않은 유적을 비롯해 화려한 신라 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천년의 왕국, 신라로의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는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표현돼 각국 대표단의 우리 문화의 뿌리와 미래 비전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에는 박혁것의 신화를 모티브로 알 모양 조형물이 들어섰고 호수 위로 펼쳐지는 3D 입체 영상 쇼와 특수 조명, 레이저빔 쇼도 볼 수 있습니다. 에이펙에서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어울려서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웠냐? 과거에 그래 1500년 전에 이미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했느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와 100% 보복 관세 부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데요.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이 6년 전 체결한 무역 합의를 어겼다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나흘간 예정된 이번 협상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의 전초전입니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망과 관련해 양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中美双方就两国元首会晤保持着密切沟通，如有进一步消息，中方将及时发布。 Are you optimistic that you'll be able to get a trade deal with China before November 1st? We'll see how it goes. But we've got the top negotiators at Earth, Scott Bessent and President Trump on the case.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2019년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수개월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끝에 광범위한 시장 개방과 2천억 달러 추가 수입 등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사는 사실상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내에 절차가 마무리될진 불투명합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오히려 미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무역대표부의 발표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신속하게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 중단의 빌미가 된 관세 반대 TV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현지 시간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미국 관련 광고 캠페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대화하면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법정 공방 중인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새 기획사를 차리며 공식 복귀를 알렸습니다. 다음 주 뉴진스의 전속 계약 효력을 판단할 1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OOAK, OK. 지난 16일 자신이 세운 새 가요기획사 이름입니다. 민 전 대표가 독자법인을 세운 건 지난해 어두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1년여 만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최대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보는 거죠. 엄청 말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분들이 막 말리고 막. 오는 30일엔 민 전 대표가 키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할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 전 대표의 새 회사 설립 시기가 묘하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뉴진스 손을 들어줄 경우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을 새 소속사로 데려오려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어두어 측과 합의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다만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은 가처분 신청에서 어두어 손을 들어준 상태라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 이후 독자 활동 없이 어두어와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한 채 개인 휴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공백기가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뷔곡 하이보이가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꼽혔고 ETA가 최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오는 30일 법원의 판단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관련 법안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다만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은 부결됐다며 기존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문화재단이 인천 도호부 관아에서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인 등용문을 재현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인 등용문, 용들이 나르샤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의미와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시험은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닌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 방식으로 임금이 친히 행차해 문제를 출제하는 의식인 문과 전시와 급제자 발표 의식인 방방이 등 전 과정이 전통 절차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인원에 따라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3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거 시험과 함께 참가 학생과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활쏘기와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와 더불어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축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2025 전주 비빔밥 축제가 비빔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내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21개 지역 식당이 참여하는 레트로 비빔밥 거리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존 등이 운영되고 마당극과 공연,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예년 이맘때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만큼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을 따라서는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구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찾아오는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심한 데다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